여러분, 5km를 20분 안에 들어오는 사람 전체 러너 중 2%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도 해볼까? 쉽게 생각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km를 4분 페이스로 5번 버틴다는 겁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라면 1km도 못 버티고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기록이 안 느는지, 어떻게 해야 진짜 빨라지는지 제가 직접 해보고 기록이 바뀌었던 현실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 속도부터 올리려고 하는 거, 사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처음 달릴 때는 빨리 뛰어야 실력이 늘겠지,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폭을 막 늘리면서 억지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딱 하나였습니다. 금방 지치고 무릎에 충격 오고 뛰고 나면 몸이 더 힘든 느낌. 그때 제 달리는 느낌이 딱 이거였어요. 쾅쾅 뛰는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문제가 속도가 아니라 케이던스였습니다. 케이던스를 쉽게 말하면 발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이건데, 저는 케이던스는 그대로 두고 보폭만 늘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뒤꿈치부터 떨어지고 충격은 그대로 올라오고 효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속도 욕심 버리고 케이던스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180 맞추려고 안 했습니다. 120, 130, 150 이렇게 천천히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어색합니다. 보폭이 작아지니까 느린 느낌 들고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착지가 부드러워지고 몸이 덜 힘들고 더 오래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속도를 안 올렸는데도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망하고 케이던스를 올리면 빨라진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케이던스는 부상 방지, 효율 증가, 속도보다 무조건 먼저다. 이렇게 바꾸니까 달리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필요한 게 러닝워치입니다. 러닝워치가 없을 때는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페이스가 오락가락하고 초반에는 오버페이스로 달리다가 결국 후반에 퍼지고 심박수도 모른 채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 몸에 부담만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러닝워치를 사용하면 지금 내가 몇 분 페이스로 뛰고 있는지, 케이던스는 어느 정도인지, 심박수는 어떤 구간인지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천천히 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면 심박수가 170으로 이미 고강도로 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달리면 체력은 늘지 않고 부상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에서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닝워치는 선택이 아니라 성장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러닝워치 진짜 필요할까? 처음에는 솔직히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뛰다 보니까 페이스가 들쭉날쭉하고 오늘 잘 뛰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심박수는 확인도 안 되고 뭔가 계속 감으로만 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제 선택은 가미포러너 165였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지 약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없으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러닝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반 오버페이스, 후반에 퍼짐. 근데 이걸 쓰고 나서는 현재의 페이스가 바로 보이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진짜 큽니다. 천천히 뛰세요. 이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천천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쓰고 나서는 심박수 보면서 아, 지금 너무 빠르구나. 이 정도가 진짜 쉬운 페이스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강도 러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요. 기록이 쌓입니다. 오늘 몇 킬로미터? 평균 페이스. 지난주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이게 보이니까 게임처럼 변합니다. 오늘 조금만 더 뛰어볼까? 이번 주는 기록을 깨볼까? 이게 계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도 러닝에 딱 맞게 나온 느낌입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GPS 정확도도 안정적이고 화면도 밝아서 뛰면서 확인하기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가볍다, 이게 진짜 좋았습니다. 러닝할 때 무거우면 바로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러닝워치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있는 순간 러닝이 바뀝니다. 저는 이걸 쓰면서 감으로 뛰던 게 데이터로 바뀌었고
그 결과 기록도 올라가고 러닝도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혹시 러닝워치 필요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사용한 제품 정보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괜히 비싼 거부터 살 필요 없고 입문용으로 시작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할인 중입니다. 러닝워치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런 타이밍에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왜 진작 안 샀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이 끝나면 가격 올라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러닝에 실패하는 이유 1위가 의지에 의존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딱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뛰어야지. 이번 주는 꼭 5km씩 뛰자.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피곤하면 안 나가고, 날씨 안 좋으면 미루고, 하루 쉬면 그대로 멈추고, 결국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의지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운동복 미리 꺼내놓기, 신발을 현관에 놔두기, 알람 맞춰놓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나갈까 말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냥 신발 신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도 바꿨습니다. 오늘 5km 뛰어야지, 이게 아닌 일단 밖에 나가자, 이렇게 바꾸니까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신기하게도 밖에만 나가면 결국 뛰게 됩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니까 러닝이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낀 핵심은 이겁니다. 러닝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꾸준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이 안 느는 이유는 저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양이 부족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3km, 4km 정도만 뛰었습니다. 그때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왜 안 늘지? 이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러닝은 결국 누적 운동이라는 걸.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더 잘 뛰자가 아니라 더 많이 뛰자로. 처음부터 확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한번 무리해서 무릎 통증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당 10%씩만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3km 뛰었으면 다음 주는 4km, 그 다음 주는 5km, 이렇게 천천히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늘려서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이걸 꾸준히 하니까 어느 순간 주간 25에서 30km가 되고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빨리 늘리려고 하면 다치고 천천히 늘리면 결국 올라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늘렸냐 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했냐입니다. 한번 많이 뛰는 것보다 꾸준히 계속 쌓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무리해서 늘리기보다는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게 뛰어야 실력이 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뛸 때마다 항상 힘들게 거의 매번 숨이 찰 때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체력은 안 늘고 점점 피로만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 뛰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무릎도 불편해지고 회복도 느려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뛰면 운동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느리게 뛰었습니다. 근데 계속 해보니까 숨이 안 차니까 오래 뛸 수 있고 다음날에도 부담이 없고 점점 거리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체력은 힘들 때가 아니라 편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닝워치가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천천히 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박수를 보니까 지금 너무 빠르구나, 이게 진짜 쉬운 페이스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제대로 된 저강도 러닝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기준은 최대 심박의 60에서 70%, 이걸 맞추기 시작하면서 러닝이 갑자기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안 차니까 더 오래 뛰고 더 자주 뛰고 결국 기록도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 해보면서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매번 힘들게 뛰는 게 답이 아니라 편하게 오래 뛰는 게 결국 더 빨라지는 길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핵심입니다. 기록 단축은 인터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아무나 바로 하면 되는 훈련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터벌 하면 빨라진다니까 바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페이스 유지도 안 되고 자세도 무너지고 이 상태에서 계속하면 기록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해서 하지 않고 기준을 맞추면서 천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인터벌을 제대로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주 1회 3세트 정도만 가볍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아직은 몸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km를 편하게 완주할 수 있는지, 주간 러닝이 꾸준히 쌓이고 있는지, 저강도 러닝이 익숙한지, 이게 먼저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내서 세트 늘리기보다 정확하게 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는 현재보다 약 10에서 15초 빠르게, 그리고 1km를 뛰고 충분히 회복, 이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3세트만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버티는 훈련이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꾸준히 반복하면서 4에서 5세트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터벌은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기록 욕심보다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벌은 지금 당장 몰아붙이는 훈련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성장 훈련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케이던스, 러닝워치, 습관, 마일리지, 저강도, 인터벌,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누구든지 기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5km 7분 페이스였습니다. 지금은 5분대까지 왔고요. 이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방법을 알았고 꾸준히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러닝워치로 기록을 보기 시작하면서 러닝이 훨씬 재밌어졌습니다. 단순히 뛰는 게 아니라 기록이 쌓이고 어제보다 좋아진 게 보이고 목표가 생기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할인 중입니다. 러닝워치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런 타이밍에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민 많이 했는데 쓰고 나서는 왜 진작 안 썼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정보 남겨둘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제품은 필요할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할인 들어간 시기가 부담 없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같이 달리고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록이 안 늘고 계속 좌절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뛰고 무리하지 않는 것,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록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하는 러닝이 아니라 같이 가는 러닝을 만들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러닝은 진짜 인생 바뀝니다.